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29살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지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창시절엔 수업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 도중에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건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엔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도 업무를 보다가 쓰러져서 주변 동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내성적인 성향이었는데 성격도 더 소심해지는 것 같고, 요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잘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왠지 나의 약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보일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께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남들의 위로나 걱정해 주는 마음들이 고맙기보다는 미워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지적을 해주면 남들보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롭고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남들처럼 저도 건강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싶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싶은데, 저는 늘 제자리 걸음 같아서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도 약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흐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한용입니다. 오늘 사연 속 남성분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나를 위해 해주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괜히 믿게만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게 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있죠. 네,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들고, 혹은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웠던 경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주변에서 해주는 고마운 충고나 조언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미워했던 경험, 성경 씨도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학원을 빠졌었는데 혼날까 봐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막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크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었는데 진짜 답답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릴 때 한 번씩 겪어봤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성경 씨나 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먼저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산에 내린 빗물이 개울을 이루고, 개울물이 또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상대가 전해주는 사랑이 있는 쪽을 찾아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물길을 막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듯이 마음에도 담을 쌓으면 흐르질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로 인해 흐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살아오셨던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해주시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조언이 간섭과 잔소리로 들려서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좀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고 서로 요즘엔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관이셨어요. 좀 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는 직업 때문에 항상 늦게 귀가를 하셨는데요. 피곤하셨지만 그날은 무엇을 했는지 저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하지만 철이 없던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치조를 당하는 것 같고, 네, 네. 아버지의 말투나 억양 때문에 괜히 화가 나고 반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대화가 하기 싫어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으면은 후다닥 밥만 먹고 방 안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부모님과 그럴 때 있죠. 근데 결국에는 마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또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말투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 저의 마음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네. 이런 문제는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은둔형 외톨이,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네네. 히키코모리 들어봤습니다. 네.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공간이나 방 안에서만 홀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네. 무언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위의 도움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젊은 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큰 문제네요. 혹시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네.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혼내와 다테마예요. 네. 이 단어는 본심과 배려라는 두 단어를 합친 일본 말인데요. 겉과 속이 다름을 나타내는 합성어입니다. 네.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 때 자신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다는 표현이죠. 이런 문제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진심은 숨긴 채 겉도는 대화만을 하는데 마음에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과 다름이 없죠. 진심을 숨긴 대화는 상대방을 속이고 마음이 흐르는 것을 차단하게 합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중학생 왕따 기사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학생 딸아이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말을 걸면 말을 건 아이도 왕따가 되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그래? 그럼 너도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 괜히 너까지 왕따 당할까봐 걱정되니까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학생은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네, 왕따 당하던 아이가 바로 여학생이었던 거죠. 안타깝네요.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가족이었지만 이 여학생은 엄마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았다면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엄마는 또 딸의 어려운 문제를 또 같이 온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같이 또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건데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진심을 숨긴 대화를 하게 되니 자기 방식대로 엄마의 마음을 해석하고 오해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된 대화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상대가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귀여운지, 이렇게 마음이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실된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상위 0.1%의 자녀를 둔 부모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어요. 성경 씨는 만약 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할 일을 안 하고 막 놀기만 하니까 폭풍 잔소리하고 막 혼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할 일을 시킬 것 같은데요. 실험에 참여한 부모님들도 대부분 공부하라며 꾸지람하시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팩폭을 날리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상위 0.1%의 부모님들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동일하게 화가 나지만 잘못된 행동만을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어떨 것 같니? 엄마, 그럼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아들의 의문에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럽네. 그런 무언가를 통해 엔돌핀이 생기는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대신 엄마의 조건은 운동하는 거랑 건강을 챙기는 거야. 알겠지? 라고 하며 자녀를 공감해주고 수용과 인정, 그리고 애정이 묻어있는 긍정적인 대화가 형성되었어요. 아,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시는군요. 네, 실험이 끝나고 혼인한 자녀들 그룹과 부모님과 대화하며 같은 마음이 흐른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혼인한 그룹은 짜증과 분노, 갈등이 가득 차 있는 반면 대화를 한 그룹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이 차 있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죠. 두 그룹 부모님이 자녀와 하루 평균 소통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간 동안 부정적인 대화인지 긍정적인 대화인지 그 비중이 확연하게 반대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화를 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자신의 삶과 기능을 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좀 반성이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저도 한 계기를 통하여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무려 30년 동안 아토피와 함께 했습니다. 30년 동안이요? 맞아요. 아, 고생하셨겠어요. 네,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TV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치료도 받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호전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그 말은 내 몸이 안 나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진짜 그러셨겠어요. 네,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어머니의 권유로 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한의원의 약은 몸속의 아토피 뿌리를 몸 밖으로 빼내어 없애는 약이었고 완치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이요? 네, 약을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아토피 뿌리가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 네. 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한의원에 가면은 원장님께서는 잘 낫고 있는 중이야. 어서 나아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은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아프고 얼굴이 말도 못할 정도로 팅팅 붓고 솟아있는데 원장님의 눈에는 잘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밤 늦게 전화하고 뭐 찾아갈 때마다 언제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1년 동안 원장님과 대화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완치가 됐고 무엇보다 지금은 결혼해서 하얀 찰떡 피부의 아들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겠어요. 치료를 하는 동안 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흐르는 진심 어린 대화가
힘든 치료 기간을 버티게 해주었고 제 삶을 변화시켰는데요. 네, 진짜 그 진심 어린 대화가 지금의 이 강사님을 있게 해주셨네요. 네, 이처럼 상대를 생각하는 진실된 대화는 마음을 흐르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 않을 때 물길만 터주면 저절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먼저 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서로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같은 마음이 흐르는 거죠. 네, 앞에 사연자님의 그 고민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은 내가 잘못됐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음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흐르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을 알게 되고 신뢰가 쌓이고 가족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마음에 힘이 되고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강압적으로 들리고 치조당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이야기가 제 삶에 너무 큰 힘이 되고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정말 잘 됐어요. 네, 사람에겐 이처럼 각자의 다른 맛의 마음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 내 마음의 표현을 한다면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차단된 마음에서 생기는 고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또 마음을 오해하고 살 때도 많은데요. 좀 어색해도 내 마음을 드러내면 서로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같은 마음이 흘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